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법을 통해서 보는 세상 어떨까요? 법으로 보는 세상 송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판결이 주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요. 네. 그동안 이 대법원은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육체 노동자 가동 연한을 60세까지 봐왔죠. 네네. 이 가동 연한이라는 거는 일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한 30세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 30세에서 60세까지 30년 동안 일하지 못하게 돼서 벌지 못하는 일실 수입을 보상해 주 왔던 건데요. 네. 이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60세가 아니라 5년 연장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걸로 봐서 5년간의 일실 수익을 더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피해자분들께서는 과거보다는 더 보상 금액을 높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 60세 넘어도 정말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60세를 노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노인 정도, 노인이다 뭐 몇 세 정도를 생각하세요? 한 75세 정도는 돼야 75세. 노인 취급을 조금. 그렇죠. 요즘 70세도 예, 얼마나 예. 정정하신지. 사실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55세로 보다가 60세로 이제 상향 조정했던 게 30년 전입니다. 예. 근데 대법원이 이제 30년 만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제 종전 판례를 바꿔서 65세까지 본 건데요. 네. 최근 고령화 사회가 지속도 되고 실질적으로도 60세가 넘어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 판례가 아주 순식간에 뚝딱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 법원 재판 과정들을 좀 보면은 예. 이 가동연한을 대법원이 60세로 본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뭐 이 사건 변호사도 그 사건 내용을 보니까 무료 변론을 해줬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그렇군요. 예. 많은 변호사들이 요즘 같은 이 고령화 시대에 가동연한을 60세까지 보는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 많은 주장을 해왔었고요. 예. 실제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면서 60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본 판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고 당시에 61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뭐 네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더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던 판결들도 다수 있었고요. 네. 또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본 다수의 그렇군요. 판결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라든지 한의사에 대해서는 70세까지 가동 연한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요. 좀 다른 이제 반대의 경우긴 합니다만은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40세까지 가동 연한을 본 그런 사례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판결들이 직업별로 네. 좀 다양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른바 노동 가동 연한이 좀 달라졌었네요. 예예. 근데 이번 판결은 이제 육체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면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뭐 예를 들면은 60세가 정년이 회사 다니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60세가 정년 회사를 다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될까 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뭐 60세까지는 그 회사 다니면서 얻는 수입을 기초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면 되고요. 네. 60세가 돼서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요. 65세까지는 그 5년 동안은 육체 노동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서 60세부터 65세까지는 육체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판결이요. 현재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그런 사건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도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상당히 많은 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법원에 있는 이 대부분의 이 손해배상 사건 당사자들은 아마 그동안 60세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청구를 많이 해놨을 겁니다. 예. 근데 아마도 모든 사건 당사자들은 이 판결 이후에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려서 청구 금액까지도 다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미 60세까지 예전에 사고 당한 걸로 해서 60세까지 내 가동 연한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65세가 안 되셨어요. 추가적으로 65세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전에 한 번 판결을 받았는데. 예, 확정이 된 거죠. 그 판결이.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드신 분이 계실 텐데 예. 그런데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된 사건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5년 정도 더 일을 못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선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보험회사는 그만큼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이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고요.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료가 최소 1.2% 정도 인상 요인이 생긴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예.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60세 정년이 이제는 65세로 상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결도 나왔는데 예.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예, 기사에서도 많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데. 예.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땐 이 정년 문제하고 손해배상에서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손해배상에서는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 기간에 못 번 돈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정년 문제는 기업하고 또 임금이라든지 사회보험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배상에서 가동연한이 늘었다고 해서 정년까지 무조건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예. 종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이 60세까지인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60세까지는 회사 다니면서 받는 급여로 보상하고 나머지 65세까지는 육체 노동자 급여로 수준으로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좀 정년 문제하고는 별개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노동 가동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다 보니까 정년, 연금, 취업, 사회 경제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와 맞물려서 이 취업률이 요즘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 취업률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손해배상에 있어서 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지 네.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는 조금 더 너무 앞서간 네, 건가요? 앞서가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동 가동 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법으로 보는 세상 송은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